진짜 뉴스킹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지금은 뉴스토마토에서 뉴스인사이다 진행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진짜 뉴스킹. 가짜 뉴스킹도 있나? 뉴스킹이라는 그 용어가 참 어색하네요. 이제 안 쓰니까. 뉴스킹인데. 우리 다 뉴스킹 하다가 뉴스킹 이제 하다가 나온 것 다 같아요. 잘린 거. 저는 뭐 진행자니 그렇지만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네. 제가 같이 하지만 네. 뉴스킹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거든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어떻게 뺄 수 있을지 네. 좀 그게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아니 뭐 저는 네. 뭐 별로 유감은 없는데 네.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진행자가 또 교체가 되든 네. 저는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생계형이라서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어떤 진행자가 하든 저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든 제 목소리 이 어떤 톤이 논조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네. 하는 견해를 그렇기 네. 때문에 절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안 나간다고 하는 거는 아 잘렸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저는 어떤 프로그램도 제가 먼저 안 나가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KBS의 그 최경영의 네. 최강 시사하다가 지금 전종철의 전격 시사하잖아요. 네. KBS 그 프로그램 다 잘려 나갈 때 저 안 네. 잘렸어요. 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전종철 기자가 저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김준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그래요? 나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똑같이 얘기하면 저라면 예, 제가 예. 이제 만약 진행자나 내가 예. 제작진이면 예. 준일이 형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예. 항상 데려가고 싶어요. 어. 실제로 보면 뭐 평론도 잘하시고 분석 잘하시지만 그렇게 누구 편을 안 들거든요. 막 무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제작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왜 배제시켰는지 이해가 사실 안 그러니까. 돼요. 누나는 이해가 돼요. 왜? 좀 불편했어요. 그날 이제 아, 왜 나를 불편해? 방송을 들었어요. 아, 왜 그래? 제가 그날 방송 들으면서 속마음을 했어요. 누나 한 말씀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살 내버리구나. 아니 내가 목이 탄다.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소리 지르고 조금만 더 이렇게 그날 문자 보내잖아요. 네, 너무 묻지다. 누나 묻지다. PD한테도 보냈어요. PD한테. 근데 하여간 좀 답답했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고요. 사실 저는 총선 민의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뭐 영수회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선방위 방심이 언론의 자유 이거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분들 벌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벌 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뭐 그렇게 정권을 하면서 그렇게 탄압하고 이런 것도 나쁜 거지만 부역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본인들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게 믿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믿고 감옥 가야 되는 거고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아니라면 더 문제인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형편없어요. 자기들끼리 올렸다가 자기 기관에서 네. 그것을 심의를 하고 뭐 무차별적 징계를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선방심의도 그렇고 예. 방심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중징계화가 되고 있는 이거는 것 같아요. 이러면 중징계 같은 경우는 네. YTN 라디오도 처음 받아보니 이게 뭔지를 모른대요. 관계자 징계를.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네. 관계자 중에 한 명 징계 받아야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 보고해야 된다. 그 정도로 사실 심각한 거를 네. 막 무차별로 던지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 가오, 나중에 이 잘못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하는지 5월 10일까지 선방심의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평민. 평민이에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고발한 것도 전부 뭐 국민의힘이나 관계자들 뭐 이런 쪽에서 그쵸.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개인이 할 수가 있고 네. 정당이 할 수가 있고 네. 단체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178건의 정당과 단체가 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과 공정언론 국민연대 두 군데가 100% 했어요. 178개 이거 그러니까 178 개인 거 빼고 그러니까 100%야. 100%야. 심각한 거죠. 공정언론인가 제가 이름도 까먹었는데 거기에 관계자가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아니, 그게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심의위원이 거기인 거. 이해 충돌 아니에요? 권재홍 예. 그 심의위원은 네. 공정언론 국민연대 거기 지금 이사장이고 네. 말이 돼요, 그 그게? 최철호 위원은 전 상임 대표인가 뭐 예. 공동 대표인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서 그냥 제기를 하면은 받아줘가지고 하는 건데 그 속기록 뭐-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속기록 떠 있잖아요. 예, 예. 속기록 뜬다.
야 정신 좀 차리고 해라. 하루만 사냐? 5월 10일까지? 아니 그게 다 뜨는데 과감하게 보면 제가 그 이제 최근에 CBS 네. 김현정 뉴스쇼가 이제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저는 파괴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CBS도 받았어? CBS 김현정의 받았고 뉴스쇼가 받았어요? 김현정 뉴스쇼가 저 때문에 받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평화 방송이 완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받았고 평화방송 같은 병수야. 그 전에는 또 MBC에서도 한 번 먹었다 제가 파괴자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니 근데 김준일 평론가를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타겟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제가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니 네.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 네. 모니터링하는 방송이 딱 있대요. 아. 근데 제가 뭐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제가 나가는 방송마다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뭐 종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뉴스킹도 뭐 김준일 평론가 때문에 하나.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튜브를 주로 하는 것 같아. 여기 고발하고 장르만 여의도 고발하고 장르만 JTBC 여의도도 고발했어? JTBC 장르만 여의도 이야. 내 발언한 거 가지고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야. 뭐 이제 국힘은 일단은 유튜브 쪽을 주로 하는 것 같고 선방시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지상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 제가 발언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예. 그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9번째 거부권을 예, 행사했잖아요. 행사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조롱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왜 그게 조롱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롱이 아니라 팩폭이에요. 팩트 복폭. 혹시 이렇게 했어요? 역사가 되겠구만. 뭐 이렇게 했었어요? 역사가 되겠구만. 이렇게 하면 조롱이.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팩트 폭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승만을 제외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45번의 거부권 행사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네. 수립된 지 얼마 안 네. 됐으니까 그치. 그리고 네. 이게 몇 건을 했냐면은 네. 노태우 7번, 네. 노무현 6번, 네. 그리고 김대중은 0, 네. 김영삼은 0, 네. 그리고 문재인도 0, 네. 그리고 이명박 2건, 네. 그리고 박근혜 1건. 예. 그러면은 역사 맞네. 역사 역사 맞아요. 맞아요. 역사가 조롱이 됐어요. 아니에요. 조롱이 예, 예. 아니라 팩트야. 팩폭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때 그 선방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TV조선 출신 추천의 손영기 위원은 손영기. 위원은 일반 청취자인 제가 들어도 조롱의 느낌이 난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를 야, 법정 제재를 법정 때린 제재를 거예요. 했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의 최철호 위원은 네. 김준일 평론가는 친민주당 패널이다. 몇 번 방송을 봤는데 그런 시각이라는 걸 실제 확인할 수 있다. 야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친민주당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과감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야 지금. 지금 댓글에 조순동이나 출연해라 김준일 그런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 할인 좀 해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한다. 말이 이거를 되냐. 그 말이 돼. 그러니까 나는 뭐 심의를, 내가 방송 징계를 받은 심의를. 게 내가 징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느낌으로 내 딱 보니까 조롱 느낌이 온대. 궁예야? 궁예? 와. 야,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민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뭐 민생도 해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도 있지만 이 언론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이거 그냥 이대로 이게 뭐 느낌적 느낌으로 자꾸 이게 뭐 그 규제하고 제재하고 법정 제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이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그 권한이 영구히 가는 권한도 아니고 2달짜리 3달짜리 권력이에요. 네, 선거도 이미 끝났잖아요. 뭐 때문에 그거. 그걸 하고 있는 뭐를 한 지금 얘기 들어봐요. 네. 가짜나요, 제가 들어. 저는 이런 말 해도 되잖아, 방송에서. 네. 매우 가짜나요. 네. 느낌적인 느낌? 김준일, 내가 일반 신청장 느낌으로 네. 들어봐도 조롱이다? 뭔 개소리입니까? 그런 소리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네.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송국을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벌점을 부과하는 자리예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 할 수가 있나 싶게. 근데 이 사람들 정말 답답한 게 예. 그 권력을 받았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나쁜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나중에 이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큰 어떤 이분들이야말로 역사에 남겠네. 구역한 그래, 난 문제로. 저는 그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임기가 이제 다음 달에 끝나고 네. 사실은 언론계 파다한 얘기는 예. 지금 언론 공기업이나 예. 공공기관에 이제 이분들이 가요? 빈 자리가 많아요. 근데 봐야죠. 가는 거 봐야죠. 예를 들면 코바코, 예. 뭐 예를 들면 위원 중에 한 분은 지난번에 코바코 지원했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갈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역사적 참패 대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 공신 2등 공신 정도 저는 되거든요. 큰 역할을 했거든요. 큰 역할 이틀 막 이런 그렇죠. 이미지를 만드는데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예. 그 자리에 갈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이분들까지 풍번이 돌아올까? 네. 난 그 생각이 드네. 야,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해서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언론인들도 그렇지만 야권에서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 뭐 조중동 보니까 뭐 대통령이 달라졌다. 그 기자실에 내려와가지고 비서실장의 정무수석 직접 발표하고 심지어 2개씩이나 기자 질문을 받았다. 이거 도어 스태핑을 재개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바뀌었어요? 일단은 뭐 외견적으로 변화가 맞는데 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도어 스태핑 중단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17개월 만에. 기자 이야, 질문 받아. 눈물 난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제목이잖아요. 네, 네. 와, 근데 이제 이게 상징하는 바가 많은 거지. 야, 이게 기사가 되는구나. 드디어 대통령. 우리 기자들이 잘못했네. 그동안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기자의 질문을 받는 게 이게 기사가 될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꽉 막혀 있었다. 네. 아무 이제 대언론 접촉이 사실상 네.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어제 이제 대통령이 2번 내려오셨잖아요. 네. 홍철호 정무수석 때도 한번 내려오고 2차례 내려왔는데 2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이제 그동안은 정책에 집중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국민들 설득에 집중을 하겠다.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맞아. 그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 제목으로 이제 예.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제 예.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그거 누가 이제 예. 기자가 예.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의 역사적 참패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무슨 한 5석, 10석, 뭐 한 20석 정도로 졌으면은 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렇게 졌으면은 이거는 바꾸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 바꾸라는 얘기인데 네. 이분은 그대로 가시는구나. 네.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그 한겨레 단독도 네, 있었잖아요. 네. 의원들한테 당선인들한테 의원을 전화해가지고 국정 방향으로 옳다. 큰일이다. 그러니까. 큰일이다 이거. 아니 네. 근데 그 정치하는 대통령도 어제 대통령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참모용지 외부로 알리라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가 사실은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치하는 대통령이었다. 밑에까지 정치 안 하고 뭐 했어요? 뭐 한 거예요 그럼? 딴 거 했나? 안 정치했나? 정치하는 대통령이면 바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모습도 아니면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모습도 네. 참모들이 엄청 권하니까 네. 마지못해. 마지못해 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비서실장 날라가고 네. 그리고 총리 날라갔으면 본인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저라면 얘기하면 맞나 이게? 되게 사과하고 되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두 번을 내려와가지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하고 기자들 하는 모습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제 저도 이제 정무수석 소개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그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의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표정이 살짝 그렇죠. 안 좋아져. 나빠지면서 이 자리에서 정무수석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여기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느냐 아마 올라가서 좀 화가 났을 거예요. 그 기자 누구야? 네. 좀 화를 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느닷없이 2차례나 내려와가지고 뭐 비서실장 발표하고 정무수석 발표하고 사실 이게 평범한 일상이어야 되는데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이게 제목거리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대통령이 서서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진짜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서 잘하겠다. 그렇게 했었어야죠.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서실장 인선 발표하고 정무수석 발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든 이게 대통령실이든 뭘 할 때마다 정말 타임 스케줄에 맞게 이것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보고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의했는가 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제의했는가 하고 네. 저기 홍준표 시장 만나는 거 또 지금 비서실장 뽑아놨는 거 정진석 네, 예. 더더군다나 두 번째 또 홍철호까지 네. 하면 동시에 하든가 갑자기 두 번 내려고 홍철호는 또 웬 말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모든 네. 걸 보면
즉흥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뭘 좀 미리 정교하게 기획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죠. 영수회담도 하려면 홍철호를 뒤늦게 넣든지 빨리 빼든지 지금 한우섭이거든요. 그 사람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럼 한 다음에 빼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제 또 발표한다고 미뤄가지고 오늘로 또 이제 실무회담이 연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전 답답합니다. 가장 답답하다. 그러니까 요거에 받아 준비가 안 됐다의 디테일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 얘기한다면 하나는 얘기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홍철호 두 명을 소개를 할 때 가운데 보면은 연단이 있잖아요. 네. 연단에 서서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연단 진짜. 옆에 그러니까 여기가 연단이면은 요쯤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심지어는 두 번째는 기자들이 좀 가서 마이크 대라. 근데 아이 뭐 이러면서 나도 봤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거를 생중계를 했잖아요. 언론사마다 이 볼륨이 달라요. JTBC는 거의 안 들립니다. 심지어는 이게 방송마다. 마이크가 멀어서 이게 대통령이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건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대충 다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고 일맥상통한데 뭐냐면은 뭐 기자들 뭐 김치찌개나 끓여주지 뭐 소통 아니야 그게 뭐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나와서 이게 되게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마다가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은 딱 서가지고 반듯하게 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렷또렷하게 본인 얘기를 했는데 뭐 예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마이크 마이크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 대통령직이라는 이 자리와 그리고 이 자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황 그 상황의 자리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아이 보고 마이크 이 마이크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떠들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들 위해서 이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준일 변호사 말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걸 보면서 놀랐거든요. 전혀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뭐 이런 회견하는 것도 기자 답 받는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 준비 답 받으려면 어느 정도 마이크에 가야 되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폼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고 예전에 우리 경례 차렷 이거 안 한 게 전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다 써줍니다. 군인 의전 같은 거니까 그걸 보고 잠깐만 보면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보는 자리예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보면서 준비를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서 좀 무너졌어요. 저는 좀 슬프기도 하고. 갑자기 그 개그맨 장동혁 씨 생각난다. 대통령 뭐 그까이 것 대충 그냥 가가 막 마이크 있으면 막 대충 옆에서 좀 대충 막 기자들 질문하면 대충 한두 개 받고 그럼 그만 가 대충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거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어느 대통령이 그럽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는 사람들 다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막 꿈꿀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할 거고 북한하고 어떤 외교는 어떻게 할 거고 모든 것을 평생을 준비해서 정치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5년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몇 달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적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은 저는 많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슬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바꾸긴 바뀌라고 자꾸 그러니까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말도 좀 줄이겠고 스타일도 좀 바꾸겠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좀 바꾸겠다. 근데 사실 이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실 갑자기 영수회담 지난 금요일 날 한 게 사실은 갤럽 조사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 나와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10%대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 또 비슷합니다. 소폭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긍정이 29.3, 30% 안 넘습니다. 부정이 67.7, 모르겠다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가 네. 토마토 26이었거든요. 네. 3% 소폭 네. 상승했어요. 네. 국정평가 지지율이. 네. 이게 이제 그걸 겁니다. 26, 23으로 떨어졌을 때는 총선 참패 효과겠죠. 네. 그래서 보수층이 뭐 응답하지 않았던 부분도 네.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약간 회복됐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수회담 제안이 이제 그 밑에 아, 깔아줬다고 깔렸다. 봅니다. 네, 네.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죠. 신경 되게 쓰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23% 나온 날 그날 갤럽 조사 나온 날 그날 갑자기. 제안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되게 두려웠고 10몇 %로 가면 탄핵이나 어떤 최악의 국면으로 간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으로 막은 게 아닌가. 지금부터 조금 올라갔던 게 그런 효과라고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세요? 아니 뭐 정확하게 저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라는 네. 말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레임덕에 빠졌을 때가 보수층이 지지를 거두면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나 전국 지표조사 MBS 네. 이거는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권이 좀 잘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예. 전국 지표조사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수화됐네 그런 게 아니라 경향성으로 네.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한 11% 포인트가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수 60대 70대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예. 그 중에서도 예.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이제 탄핵의 그림자가 이제 아른아른 거렸다. 제가 네. 보기에는 예.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는지 좀 의문인 게 네. 조금만 올라가면은 지지율이 또 올라가면은 또 똑같이 하실 것 같은 아이고, 이런 느낌. 그까이 건데. 제가 말입니다. 예? 하면서 또 그러니까. 똑같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는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 이제 영수회담 잘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이 또 오락가락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저도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 뭐 취재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냥 가면 안 된다. 가서 어쨌든 범야 192석의 염원을 가지고 대통령 윤석열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잘 가서 똑바로 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으면 민심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왜 만났어?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풍에 대비하는 전략적 차원이 필요하다.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민주당 핵심 핵심 이재명 관계자들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기다리던 영수회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래서 사실은 대충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후보 시절도 봤지만 네. 그러니까 실력 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표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 진행하면서 해봤는데 원고 필요 없어요. 네. 준비 딱 해오면 거의 머리에 넣고 하는 스타일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방송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방송 상황을 보면 원고가 있어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뭐 배석자가 막 있겠지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가 예상이 되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할 말 다 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한 것도 그렇고 네. 기조를 바꾸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갔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온다 그러면 네. 오히려 반대로 역풍 불 수 있으니까 네. 막 되게 많이 준비하고 갈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데 예. 이게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데 준비해서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할 거예요. 제 네. 생각에는.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거 보면 또 그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치찌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치찌개. 그 의지를 제대로 할지. 네. 그래서 이번에 영수회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에요. 조금 의문이다. 막판에 또 틀 것 같다는 생각도 잔뜩. 그러니까 한다고 연기만 피우고 안 해버릴 가능. 솔직히. 저 솔직히. 의심. 전 제야 의심 네.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할 것 같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하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번 주는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하기는 할 건데 네. 사실 역대 영수회담도 그렇고 뭐 이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는 거 이유가 이제 역대 어느 정부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여소야대 형국에서 궁지에 이제 몰렸을 때 선거에 졌을 때 이제 했는데 네.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막 그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 만났을 때도 그렇고 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예 그 좀 비슷한 건데 하기는 할 텐데 아예 안건 자체가 네. 이게 합의는 이룰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뭐 이거를 좀 네. 통과시켜 주십시오. 네. 뭐 이런 거를 뭐 민주당에서 이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올라갈 수는 있을까? 의제로. 네, 의제로. 앞서 저희가 네. 정성호 의원 인터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모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특검 언급하겠냐. 여기 또 모질지가 못해. 거기는 박전하지가 못하고. 아, 둘이 짝짝꿍이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캐릭터인 거고 모지지 못한 거는 저는 뭐 그거에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진 분이라고 보는데 정치적으로도 결단력이 있고 모진 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는 조율은 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제 그러니까 조율은 의제 밑에서 조율은 밑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죠. 양쪽에서 이제 받아보는 예. 거라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협상 카드로라도 사실은 올리겠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협상팀에서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실제 왜 올라갈지 안 이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예. 풀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정진석 비서가 왔어요. 비서실장의 첫 임무가 이제 이거 짜는 걸 그 영수회담 정부 수도지 말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몇 면도 그렇지만 지금 말했던 거 의제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거든요. 그 과연 가가지고 뭐 진짜 김치찌개 먹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치찌개 그냥 식당에서 혼자 먹으면 되는 기고. 예.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 재난지원금 얘기, 예. 김건희, 예. 최상병 예. 하기에는 다 대통령 입장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또 말씀대로 이재명이나 민재동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얘기고. 예. 과연 이 의제 조율을 그러니까 이제껏 한 걸 보면 이래도 안 되면 고맙다 다른 핑계 대고 또 안 할 또 그런 생각이 안 아. 되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극단적 대립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로 할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 합의가 없이 예, 서로 할 얘기를 각자 하고 얘기하고. 그거라도?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거고 최소한의 합의문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국정 운영에 뭐 하고 뭐 야당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본인들도 원하고 네. 여기에서도 지금 교착 상황이고 야당에 좀 떠넘기고 싶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다 좀 두드려 맞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좀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의사정원 문제 잠깐 네. 뭐 네. 곁길로 빗나가면 네. 이천공 씨가 또 나타났어요. 유튜브 이천공 씨가 나타나서 내가 대화할 용의가 만나겠다.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맥락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잖아요. 네. 세간에 네. 2,000명, 2,000공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맥락상 지금 나타나기 과연 그리고 지금 저래 본인이 나서면 네. 대통령실이나 좀 부담이 권력기관에서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막지도 그렇죠. 못하고 예.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게 너무 미스테리한 거. 곤란하게 만들어버려요. 본인 문제가. 근데 맥락은 뜬금없는데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 또 기사가 됐어. 이게 뭐 대화 의지만 보여주면은 의지는 기사가 기자 돼. 지문을 받거나 대화 의지만 보여주면 다 기사화가 돼 이게.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심지어 그냥 무속인에 불과한 유튜버 이천공 씨가 아무것도 대화 아니죠. 의지가 있다. 뭐. 조국의 9번째를 좀 들으라고. 무속인 좀 만나지 말라고. 아 진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의혹의 시선을 갖게 되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 혹시 뭐 또 이천공 씨가 끼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털고 가는 그런 영수회담이 돼야 될 텐데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큰일입니다. 안 돼. 박절하지 못해. 인정이 많으셔. 부부가 다 박절하지 못해. 큰일이다. 아, 걱정입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을 협치 카드로 내밀었어요. 윤핵관이에요. 최악이에요, 최악. 예? 최악이에요? 몇 가지 볼 것도 없고 이미지거든요.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차라리 잘 모르는 김대기 같은 사람이 나와 이관섭. 아. 잘 정확하게 뭐 네. 관료론 출신인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 보이는데 네.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면 저는 육모방망이의 역사 인식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에 지금 노무현 네. 대통령 관련해서 네. 6개월 실형받은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아마 저랑 비슷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을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뭐 거론됐던 사람이 주호영 네. 국무총리 거기는 거론됐었나요? 예. 그런 사람보다 못해 보이거든 이미지 자체가. 예.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이게 협치가 될 상황인지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동갑내기에 동갑내기 술 그러니까 이런 술친구다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거는 여당 관리용이다. 여당 단속용이다. 딱 그래 보여요. 딱 그래 보여요. 여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진석 의원을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협치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협치하라고 지금 자른 거잖아요. 네. 선거지니까 네. 이관섭 자른 이유가 뭐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네. 이관섭하고 정무수석도 좀 잘린 이유가 그런 건데 네. 근데 협치 안 하고 그냥 여당 관리한다고? 정진석? 이번에 이건 뭐 100%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네. 졌잖아요. 박수현 후보한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본인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뭐 어떤 자기 신의 발언이라든지 네. 자신의 인식이라든지 그게 선거에서 드러났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자기 편하다고 이렇게 뽑는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비서실장의 하마평이 많이 오른 거는 처음 봤거든요. 맞아. 역대 어느 네. 정권에도 한두 명, 뭐 두세 명 오르는데 막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게 한 일주일 이상 끌다가 이제 정진석 딱 임명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자포자기한 게 있어요. 아 누가 될 때 빨리 좀 해라. 아무나 좀 빨리 아무나 해라라는 빨리 거고 해라. 그 이제 앞에 나왔던 분들의 이름하고 비교를 하니 네. 또 썩 더 좋지는 않지만은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그 앞에 나왔던 게 이제 장제원. 네. 뭐 장제원이나 정진석이나 뭐 이동관, 뭐 이동관이나 정진석이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정현, 뭐 김한길, 뭐 막 이런 분들,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예.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최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뜯어보자라고요. 네. 자, 야당하고 일단은 관계, 뭐 지금 여야 모두 두루 원만한 관계를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를 했는데 당장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지금 1심에서 지난해 8월에 6개월 실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홧김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야당이 좋아하겠냐고요. 야당에서 이미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따 반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분이 그 육모방망이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워딩이 그거예요. 육모방망이 얘기가 보수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 이게 이제 야.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저격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제 뽀갤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육모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지금 다 뽀개야 돼. 지금 대통령실부터 다 뽀개야 돼. 지금. 근데 야, 이렇게 무섭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야. 당의 분란, 이가 분란의 시초가 뭐였냐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잖아요. 네. 그때 뒤에서 저격을 시작한 게 장제원과 정진석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네,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좀 뭐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 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 지역 현장 가서 얘기하니까 옆에서 자 박수 이렇게 했던 분인데 김기현 대표가 됐잖아. 네. 김기현 대표가 그 수해 현장 갔거든요. 네. 수해 현장 가니까 자 박수 이렇게 아니 사람이 좀 죽어나가고 있는데 다른 거 몰라도 수해 현장 가서 자 그러면 박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권력 쪽에 좀 잘 붙는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잘 맞겠지. 네. 근데 야당에도 안 좋고 여당에도 안 좋고 여러 그래다 친일파 이제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데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없다. 얘기 맞아요. 스스로 망했다 이런 예. 얘기 해가지고 지금 친일파 논란도 있고 뭐 하나 이분이 적격이라는 시그널을 저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싶어요. 근데 왜 대통령 저거 편에 싶어요? 예. 대통령 뭐 술진구로 알려져 있고 뭐 후보 시절 제일 먼저 이제 모시고. 네, 온 네. 분이기도 하고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예. 뭐 근데 하여튼 뭐 다양하게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그러니까 윤핵관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치, 그렇죠. 뭐 특히 언론 대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비서실장이 뭐 지금 상황이면 직원이 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직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 사람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봐도 직원의 직자를 하나도 안 할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인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 뽑든지 네. 아예 모르는 사람 뽑든지 하면 다행인데 지금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일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선이 잘 제대로 됐다 보기 또 하나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라서 84년에 입사해서 한 맞아요. 15년 정도 있었잖아요. 네. 어제 그래서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많이 부탁을 바란다. 네.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 후배 언론인들 이런 얘기하는 거. 후배 언론인. 후배 싫어. 후배 기자들 이런 거 제일 싫어해.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분이 언론을 정말로 잘 언론 관계가 좋아질까? 대표적인 게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우리 장성철 네. 참칭 보수다 그래가지고 장성철이 이거 네. 방송사에다 공문 보냈거든요. 네. 아무나 보수라고 해서 아무나 부르지 말고 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반발을 맞아요. 하니 네. 고발했어요. 네. 고발을 그러니까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뭐 그래서 장성철 소장도 이제 맞고발하고 막 죽자다 이자 막 이렇게 됐는데 언론 관계가 좋아질까? 아니겠죠. 굉장히 저는 우려됩니다. 언론 지금도 최악인데 언론하고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모로 최악이다.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황당해하는 게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아유 깜짝이야. 선거 끝난 다음에 더 세게 나오네. 그리고 바뀔 생각이 1도 없네. 당선인들한테 국정 기조는 옳다고 주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부는 진짜 아무것도 국민들의 뜻을 받을 생각이 없구나. 이 가운데 전당대회 당신 100%도 이분이 만들었어. 파도 끝이 비대위원장 때. 파도 끝이 끝이 없어. 없네.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세요? 김광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욕이라는 게 우리 보통 직장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적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화, 경로, 그다음에 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그게 입국닷을 하게 답답한 된다. 게 보도에 왜 경로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대통령이 경로하는 걸 국민이 알아야 돼요. 경로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왜 화가 나죠? 그러니까 경로라는 용어가 뭔가 당연한다는 듯이 네. 뭐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경로했다. 어쨌다 하는데 네. 이게 결국 이렇게 보도가 계속 되는 걸 봤을 때는 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로 안에 그 두 단어밖에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 네. 단어 안에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언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떤 보고라든지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이 경로라는 투자로 밖에는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김광일 기자 얘기가 막 그런 뜻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구를 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립니다 기자들한테. 뭐 EXX 뭐 저 XX 이런 거는 들었던 적이 네. 있어요. 그건 근데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어요. 얘기했었고. 네. 그 이상을 하는지는 뭐 사실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사실 만약 그 이상을 만약에 한다면 무서워서 대화 안 할 것 같거든요. 피하고 싶다. 전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네. 장교나 우리 사단장이나 네. 뭐 높으신 분 중에 조금 거친 분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욕설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봤어요. 아. 그러니까 욕설을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 있지만 네, 네. 아주 진지하게 보고할 때 하는 경우. 그 저희가만 밑에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 일을. 일을 같이 할 수 저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욕 먹으면서 일할 수. 욕은 저도 들은 게 많은데 바로 고발당할 것 같아요. 하지마. 바로 고발당할 것 같아요. 고발 안 돼. 지금도 감당이 안 돼. 안 돼. 어저께 저 서부서에서 연락 왔어요.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나오셔야죠. 아직 연락을 못 했는데 지금 방송 끝나고 지금 그러니까. 경찰서 연락해야 돼. 네. 하여간 근데 하여간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좀 뭐 욕 하여간 좀 비속어를 섞어 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많이 쓰신다라는 건데 최근에 그 이철희 정무수석 만나가지고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네.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이제 많이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참모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노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은 네. 어쨌든 누가 얘기를 하면은 네. 끝까지 듣는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듣는데 끝까지 많이 들은 다음에 다른 결정하시는 그런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한대요. 다른 결정하시는 듣고 내 맘대로. 다 듣고 내 말대로 한다. 근데 입을 막지는 않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네. 참모들이 한 1년이 넘으면은 네.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원 하기가 어려서 자주 좀 생각보다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된다. 이철희 네. 수석은 네. 그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문재인 같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이런 분도 참모들이 얘기가 어려운데 어려운데. 야이
바로 다닌다면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라고. 내가 안 봤지만은 이철희 수석이 얘기하는 건 내가 안 봤지만은 안 봐도 비디오다. 아무도 말을 안 할 거다. 저 상황이면. 근데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막 인상 딱 쓰고 왜 이러면 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이건 있겠어요. 검사 체질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저도 검찰 뭐 군 검사를 했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한 30년 넘게 했죠. 검사들 특징은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네. 야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아 이건 판사고. 아 그래서 기소야 불기소야. 거든요. 중간 과정은 사실은 뒤늦게 네. 네. 합리화시키는 거고 네. 결론이 매우 중요해요.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장 검사들은 특징은 뭐냐면 검사들이 조사해가지고 보고에 들어가면 많이 적어놓으면 안 봐요. 세 줄. 야 결론을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아주 머리 좋은 검사들은 부장님께서 결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소해 임마. 기소로 바꿔. 진짜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그런 생활을 30년간 해오면 네. 그 과정이 과연 중요할까 싶어요. 의견을 수렴하고 네. 토론하고 대화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결론을 내놓고 네. 그 결론에 맞게 합리화하는 논리를 만든 그걸로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답답하죠. 자꾸 토론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결론을 안 내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결론을 안 내니까 경고가 뭐 일어나는 길게 얘기를 거예요. 해. 저는 그래 봅니다. 많은 건 아닌 거고. 네. 그 검사 생활이 결국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습성을 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못 바꿔, 바꿀 수가 바꿉니까? 없다. 네, 그 살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가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이런 거죠. 틀을 벗었는 변호사 한 10년 하니까 벗어지더라고요. 변호사 하면 이제 어디 가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치 계속 봐야 되거든요. 진 것 같다 이거 재판. 야, 이 큰일 났네. 졌네. 근데 검사는 그게 없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때하고 변호사 때가 완전 바뀌는데 변호사는 안 해봤잖아요. 네. 잠깐 하긴 했지만 그거는 뭐, 의미 없는 네, 시점이고 계속 검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어쩌면 당연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자꾸 계속 들어요. 그렇구나. 어쩌면 이럴 수밖에 어쩔 수. 없다. 근데 갑자기 새길. 그 이화영 사건 보면 네. 검찰청에서 술 줬다는 거잖아요. 커피는 뭐 주긴 한데 커피 네가 말고 누구야? 술. 저는 연어회. 이화영 부지사가 네. 이걸 택도 없이 거짓말할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진술 자체도 되게 구체적이고. 네. 근데 그렇다고 뭐 그게 이화영 부지사 말이 다 맞다고 또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도 들어보면 한 네. 210회 이상 검사실에 갔고 네. 그 중에 조사는 되게 드물었고 70 몇 번 조사를 받았고 네. 대기하고 있다고 왔고 피신 조사 한 건 19개밖에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정확한 횟수는 네. 제가 안 적어서 모르는데 그 얘기를 봤을 때는 매우 많이 불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면 사실은 구치소가 편할까요? 검사실이 편할까요? 글쎄 안 가봐서 안 가보면 모르겠네. 모르겠죠. 원래 한두 번 가는 사람들 출장 나갈 때 되게 좋아해요. 법정 나가면 신나거든요. 구경도 하고. 서울 구치소에서 이렇게 저 옆에 보면 안양도 보고 옆에 가다 보면 뭐 강남도 지나고 사당도 지나가고 이러면 되게 이제 네. 기분이 좋은데 네. 매일 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200 몇 번 갔다면 2, 3일마다 한 번씩 그러네. 갔다는 예. 거예요. 거기 가서 조사받을 때까지 포승줄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포승줄 못 가가지고. 풀어주는 경우도 네. 있지만 여기 네. 안 풀어줬다 하니까 네. 대기하고 있다가 조사를 하면 그래도 조사받으러 풀고 가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조사를 되게 한 게 별로 안 돼요. 네.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아. 오히려 구치소에 있으면 네. 뭐 변호사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가족 접견도 네, 가능하고. 네. 변호사들은 뭐 무제한 접견이기 때문에 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부르면 가가지고 한 2시간씩 3시간씩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변호사 앞에서 뭐 이럴 필요도 없고 변호사 네. 앞에서 겁을 먹어가지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변호사 네. 앞에는 편안하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많이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치소가 낫고요. 한두 번 가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게 낫고요.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이 갔거든요. 매우 많이 힘들었을 거로 저는 추측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본인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해유책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해유책이 예. 드러난 거는 그 담당 검사 중에 김영일인가요? 예. 차장 검사죠. 그 사람이 부장할 때 예. 그 IDS 홀딩스 사건 김성훈이죠. 예. 그 조사하면서
전화 시기 주고 뭐 주고 이래가지고 징계받은 적이 있어요. 견책 뭐 징계. 삼겹살 파티 뭐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충분히 그 이후에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구나. 저는 뭐 하기는 안 되고 있지만 네. 하여튼 이 사건 되게 궁금해요. 네. 가능은 하다. 궁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모르겠는데 된 일인지. 뭐 이화영 부지사가 괜히 거짓말할 리는 없다. 네. 근데 그렇다고 100% 확인된 건 아니다. 아니 박지원 전 원장이 20년 전에 나도 먹었다. 근데 20년째 이어지고 있을 줄은 그런 몰랐다. 건 그거든. 국밥 같은 거 시기 줘요. 국밥. 그렇게 검찰청 앞에 네. 서울중앙지검 네. 검찰청 앞에 네. 국밥집이 잘 됐거든요. 네. 아니면 조사받다가 네. 점심 때 국밥 먹고 와요, 변호사랑 같이. 아. 국밥이 왜 좋냐 하면 뭐 네. 해보면 알겠지만 조사받는 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후루룩 말아 먹고 네. 깍두기 먹고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네. 간혹 밖에 나기 뭐 하면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음식 제공은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검찰청 돈으로 하진 않겠지만 네. 개인 사식으로. 사식으로 하는 경우가 네. 있긴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사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건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깐 샛길로 가서 좀 여쭤봤습니다. 조국 대표가 범야권 대표를 영수회담 전에 다 만나서 함께 의제를 좀 조율하자.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한테 전국민 25만 원 지원 계획 철회를 촉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보수 쪽에 좀 기본 스탠스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이제 보수 정당에서 나왔고 네. 이 이제 직접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좀 보수주의 철학에 안 맞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역 화폐로 뭐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기후 위기 인플레이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특정 품목이 네.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오른 물론 전체적으로 2에서 3% 정도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도 맞지만은 네. 그러니까 뭐 사과, 뭐 대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 때문이거든요. 특정 시점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안 좋은 거라서 이거를 전 국민 25만 원을 푼다고 해서 그러면 물가가 막 엄청나게 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좀 이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의 스탠스가 그러니 이제 그 부분은 선을 그은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모든 정당이 다 합의한 부분은 있잖아요. 네. 야당이 최상병 최상병 특검, 특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합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네.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범야권 본인들이 맏형이고 네. 1대1로 소위 말해서 맞다이 해야 되는데 옆에 막 이렇게 네. 원오브 댐으로 이제 되는 모양새가 별로인 거지. 그러니까 네, 이재명 네.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가 딱히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같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 국민 지원금 뭐 100만 원, 1인당 25만 원. 그건 민주당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막을 수 없을 것 네. 같고. 최상병 특검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 네. 이시원 법률비서관인가요? 네, 공직기강 네, 네. 비서관이죠. 예. 지금 뭐 드러났어요. MBC 단독 특종으로. 맞아요. 예. 지금 이때까지는 국방부는 안보실 쪽만 얘기를 한 거지 않았는데 이래 됐다면 법률 관련 아니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저는 심각한 거. 맥락이 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안보실에서도 안보실 개통 국방부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법무관을 했기 네. 때문에 제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를 네, 했었거든요.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네. 두 군데서 그 청문회 그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방부 갈 때도 받아요. 네. 법무부 국방 감사할 때도 받습니다. 네. 그 다 국방부에서 봤는데 네. 법사위가 왔을 때도 봤고 국방부 국방이 왔을 때 봤습니다. 네. 딱 그런 상황이에요. 국방이 안보실 개통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지시가 떨어졌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면 예전 민정실 같은 네. 법무 개통이거든요. 네. 거기서 왔다. 그럼 이래 되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위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네. 김대기. 그 바로 위에. 그 바로 위에. 빨리 없어요. 상황상 그렇거든요. 네. 이걸 달리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MBC 단독 보도 부분은 김대기예요, 그러면? 아니 김대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 제가 알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뻔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대통령실이면 되게 이게 아플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막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김건희 특검 이상으로 더 힘들어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데 이시원 검사가 찐윤 검사 아닙니까? 찐윤 중에 찐윤. 찐윤 중에 찐윤이죠. 찐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 뭐 주진우 비서관 그다음에 이호모 비서관 다 출마하러 나갔지만 안 갔거든요. 남아서 대통령을 지킨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 8월 2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치사로? 혐의로 입건해야 된다라고 통보한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간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사 기록을. 그래서 그냥 쉽게 뭐 이제 많은 맥락들이 있지만은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에 전화를 했다.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국방부의 공직기강이 회의적이다 지금.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그거 본인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니 수사 기록을 왜 경찰에 넘기려고 그래? 국방부 아주 해이해졌구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어떻게 근데 해석을 해? 사실은 그거는 어. 군사법원법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끼면 안 안 되거든. 되지. 법을 바로 바꿨는데. 이첩해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법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아파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게 의제로 나올지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도 이 부분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어쨌든 21대에서 5월 2일인가요 본회의 네, 때 네. 통과될 가능성이 예, 크고 예.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될 거니까 요게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협치 등 만약에 뭔가 정치적으로 하려면 네. 사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주야죠. 네. 안 될 거거든 어차피. 그럼 줄 건 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받아야 되고 이게 사실 주고 받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깜냥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요. 네. 그래서 드디어 넉 달 만인가? 넉 달 만에 김건희 여사를 우리 국민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투표까지도 마스크 쓰고 혼자 와서 경호원들 데리고 비밀리에 하고 와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뭐냐 몰래 투표냐 도둑 투표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일정이래요. 뭐못 나올 거. 못 나와. 일단 저는 총선 다음 날에 있었던 한결의 그림판 너무나 인상적이었어. 그게 뭐였냐면은 네. 그게 이제 뭐 플루토라는 이제 네. 그 만화 그러니까 아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패러디한 건데 네. 그 아톰의 동생인 우란이 아톰을 이제 네. 쓰러져 있는 아톰을 깨우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을 패러디한 건데 네.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일어나. 순방 가자. 일어나. 옆에는 대파가 널브러져 있고 이게 대통령 옆에. 와 진짜 이런 게 진짜 풍자구나. 리얼하다. 진짜 풍자다. 근데 이제 거기 고발 안 됐죠? 여기는 고발을 왜 나만 고발해? 그러니까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방을 가고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론인데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못 가고 순방을 정말 가고 싶을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다른 불러. 사람을 불러 일단. 그래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네. 물에 스며들듯이 쫙 스며들게 몇 번 이렇게 정상외교를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가야지. 나가야지. 지금 이제 루마니아 대통령이 오신 거는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네. 국가 일정상의 어떤 외교상의 일정이겠지만은 네. 조만간 아마 다시 이제 외교 일정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G7에는 일단 대한민국은 초청을 못 못 받았다. 네. 외국이 알고서 그런 건지 일부러 야 우리 못 가 이렇게 하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럼 딴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는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네덜란드가 마지막이었나요? 네, 독일이 네덜란드. 마지막이었나요? 그 12월에. 이후로는 네. 지금 몇 달째, 넉 달째 지금 넉 달째.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대통령 뜻인지 뭐 김건희 여사의 직접 뜻인지 아니면 참모들 조언이 받아들여졌는지 모르지만 총선 전까지는 어쩌면 당연했는데 총선 후까지도 지금 참패하고 나서는 네.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요 판단은 정무적 판단은 사실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네. 총선도 끝났고 뭐 영원히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네.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밑자락이에요. 대통령이 루마니아 쪽 사람들 오고 하면 이제 뭐
보도가 조금씩 될 거예요. 되고 하면 또다시 순방으로 저는 하지 않을까. 또다시 순방으로 간다. 순방이든 어쨌든 공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어쨌든 선거는 끝났거든요, 이제는. 아 그리고 또 본인 얼마나 또 자원봉사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싶어 하잖아요. 환경. 그건 하고 싶어 해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목사 있잖아요. 네. 명품 가방 전달한 거. 이걸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게 으로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거를 네. 가끔 가다가 박지훈이 변호사인 거 이럴 때 깨달아. 그러니까 이럴 때 화들짝 오, 할 화들짝. 때. 제가 변호사죠. 저도 제가 변호사이라고 생각할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돼요. 이런 범죄 네. 처리를 많이 네. 하긴 하는데 네. 스토킹법이 이제 그런 경우는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연인 사이에 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계속 만나러 오고 전화하고 이럴 때 스토킹인데 최근에는 이제 언제 써먹냐면 기자들이 과도하게 취재할 때 그 취재 원이 한동훈 장관이 한 거 아니에요? 하거든요. 예. 간혹 근데 최재형 목사를 기자 취재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예.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납득하기 어려운데 예.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지금 경찰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몰라도 예. 단순히 고소만 된 단계인지 예. 아니면 정말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 예전에 명예훼손죄로 예전에 김건희 여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구속영장 청구도 했었거든요. 네. 이름 내가 까먹어서 말을 네, 못하는데 네. 그 막 계속 어. 했던 사람 네. 그것처럼 지금 뭔가 크게 지금 만들려고 일하는 건지 아, 사건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입건만 했다면 모르겠는데 예. 고소 고발이 돌아가지고 예. 뭘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아니 근데 범죄가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보여요. 그때 최재형 목사에 따르면 카톡으로 이제 주고 받았는데 네. 당시에 목사님 뭐 오시는 길 모르시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것도요. 친절하게 안 된다니까요. 안내를 했다는 범죄는 안될것 거예요.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다 얘기했잖아요. 명품백 보니까 면담 일정 잡아주고 언제 와라 해서 갔는데 되나? 이걸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중요한 건 명품백 받았잖아요. 명품백 받았으면 이것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경찰 입장이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게 뭐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냥 보자고 했을 때는 묵묵부답이었다가 네. 뭐 익십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거 자그마한 파우치를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바로 잡았다라는 잡았잖아. 거예요. 면담을. 최재형 목사가 잘못했죠. 어떤 잘못을 했냐? 왜 그냥 보자고 그래? 스토킹이야. 그냥 보자고 하는데 스토킹이라고. 뭘 좀 내놓고 해야 돼. 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보자고 해서 이게 큰 잘못이다. 아 진짜 정말. 뭐 저는 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공평이라는 공정이라는 그런 어떤 수사 관련해서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여사 그 최소한 저기 뇌물죄 아니면 뭐 네. 김영란법 등등 위반이 될 상황인데 네. 그 부분 조사가 안 되고 있고 납득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요청한 게 있어요. 미리 보는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하나씩 맡아가지고 만나서 어떤 얘기하게 될지. 아 이럴 때 저기 그 뭐지? 그 성대모사 이상민이 이상민이 있어야 잘하는데. 되는데 아쉽다. 다음에 모셔가지고 한번 이상민이 해봐. 갑자기 어젠가 뭐 하다가 네. 김성태를 따라하는데 막 빵 터져가지고 진짜 그냥 웃겨요. 방송 사고 났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 너무 진짜. 잘해요. 야, 저희도 모시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딱 만나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막 주제 얘기 안 하려고 그럴 것 같고 술 몇 잔 하십니까 이렇게 소주 좀 드십니까? 소맥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술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마십니다. 잘 마셔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매일 마시진 않겠죠. 예, 예. 뭐 아니, 마실 상황이 아니죠. 아니 근데 두 분 모두 발언이라도 생방송하면 진짜 웃기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뭐 주량이 얼마 정도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제가 야당 대표님을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비싸다.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예? 제가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하고 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경청하겠습니다. 와. 예. 맞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야, 이제 성대모사까지 잘하세요. 대박이다. 영역을 침범하는데 그렇게 상민이 먹고 살아야지. 이재명 대표가 그건
그건 됐고요. 네. 25만 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거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술 한잔 하고 하시죠. 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유, 하여간 뭐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아무래도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4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영수회담 과정에서 정말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성사되기를 저희도 좀 기대하면서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